We finally made it. Everything we worked for, right 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 미국이 복수 국적을 금지한다더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제도를 바꾼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특히 한국과 미국 양쪽에 다 뿌리를 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은퇴 후에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불안한 소식일 겁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받은 이 미국 시민권 혹시 한국 국적 회복하면 빼앗기는 거 아니야? 뉴스에서 시민권 제한한다고 하던데 나도 영향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거의 불가능한 복수 국적 제한. 자, 제일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정부나 의회가 일반적인 복수 국적, 즉 두얼 시티전십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없앨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제로라고 봐도 됩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적 상황, 법적 판례, 그리고 헌법 체계를 고려할 때 이미 취득한 시민권자의 복수 국적을 박탈하거나 이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가 시민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뉴스에서 나오는 시민권 논란은 복수 국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슈입니다. 이게 많이 혼동되고 있어요. 셋째,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복수 국적을 굳이 막을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허용하는 게 이득이죠.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이유. 헌법적 보호. 첫 번째 이유. 미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의 보호입니다.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죠. 특히 개인의 권리, 그 중에서도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부가 강제로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유명한 판례가 1967년에 나온 AFROIIMP 러스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미국 시민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서 이스라엘 선거에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 선거에 투표했으니 미국 시민권을 박탈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 이 판결 이후로 미국 정부는 시민권 박탈에 극도로 신중해졌습니다. 지금도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복수 국적을 권장하지는 않으나 이를 금지하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는 가능하면 미국 국적 하나만 가지는 게 좋겠지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의 미국 시민권을 뺏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복수 국적자가 수백만 명 있습니다. 한국계, 멕시코계, 인도계, 중국계. 셀 수 없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복수 국적 금지 법안을 만든다?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안은 즉시 위헌 소송에 휘말릴 것이고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3부. 두 번째 이유. 혼동하기 쉬운 이슈.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뉴스에서 계속 시민권 제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시민권 논란은 복수 국적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이슈예요.
그건 바로 출생 시민권, 영어로 버스라이트 시티전십 논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입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죠. 이게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불법 체류자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공화당 강경파, 특히 이민 제한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애만 낳으면 시민권을 준다. 이건 제도 악용이다. 출생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부터 이 문제를 여러 번 언급했고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슈가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복수국적 문제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겁니다. 출생 시민권 논란은 앞으로 누가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 복수국적 문제는 이미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나라, 국적도 함께 가질 수 있느냐에 관한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990년대에 미국에 이민 와서 귀화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그리고 최근에 만 65세가 넘어서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제 복수국적자다. 이런 분들은 출생 시민권 논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그 권리는 헌법이 보호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관한 것이지 이미 시민권자인 여러분과는 무관한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불필요하게 걱정하시는데 명확히 다른 문제예요. 4부. 세 번째 이유. 현실적 이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복수국적을 굳이 막을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허용하는 게 국가적으로 이득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세금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민권 기반 과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만 돈을 벌어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IRS에 보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바로 FATCA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라는 제도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한국에 사는 한인 미국 시민권자들도 계속 미국에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을 금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미국 국적 포기할게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미국 정부는 잠재적 세수를 잃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게 미국 정부에 유리합니다. 둘째, 인재 유입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을 엄격히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내 조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특히 고급 인력일수록요. 내 모국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면 차라리 영주권만 유지하고 귀화는 안 할래.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의 충성심과 참여를 제한하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미국과 경쟁하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미국이 혼자서 복수국적 금지를 고집하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게 미국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복수국적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법으로 명시적으로 복수국적 환영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금지하지도 않고 실무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5부. 주의할 점. 자, 그럼 이제 안심하셔도 될까요? 네, 법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복수국적을 법적으로 없애지는 않지만 관리는 까다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미국 출입국 시 미국 여권 사용 의무.
복수 국적자라도 미국을 오갈 때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도 있다고 해서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에 들어와야 해요. 이건 법적 의무고 어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직 진출 시 제약. 특히 CIA, FBI, NSA 같은 정보기관이나 국방부처럼 높은 등급의 보안, 인가식 뉴러티 클리런스가 필요한 연방 공무원직에서는 복수 국적이 결격 사유가 되거나 타국 여권 포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일반 직장이나 사업에는 전혀 문제 없지만 특수한 공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셋째, 한국 측 제도도 체크하세요. 사실 미국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도 2011년 이후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분들은 국적 회복을 통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출생 시 복수 국적자인 경우 등 여러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사이트나 재외동포재단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국 모두 제도가 점점 안정화되는 추세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무리. 자,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복수 국적을 금지할까요? 답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미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가 시민권을 강력히 보호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시민권 논란은 출생 시민권 이슈이지 복수 국적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게 세금과 인재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권리를 잃을까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안심하고 은퇴 계획 세우세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여유롭게 사시는 삶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